자, 안녕하세요. 여들남입니다. 지난 영상 보고 오셨나요? 제가 방콕 여행 경비를 정리해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분들은 1분 35초부터 보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방콕 여행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면 방콕의 교통수단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택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철이죠. BTS, 그리고 또 MRT라는 지하철이 있고요. 수상보트, 툭툭이,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그랩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방콕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과연 어떤 교통수단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자, 먼저 택시인데요. 방콕 택시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막 이 사람이 나 이상한 데 내려주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게 현실인데요. 방콕 택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톤, 색깔이 투톤으로 된 택시가 있고요. 딱 한 가지 색깔로만 된 택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색상으로 된 택시가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고요. 투톤으로 이루어진 택시가 개인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제가 알아본 정보지만 저는 사실 방콕에 갔을 때 색깔을 따지진 않았고요. 택시 위에 머리에 보면 그냥 택시라고만 써져 있는 택시가 있고 미터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 택시가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 뭘 타야 될까요? 당연히 미터라고 써져 있는 걸 타야겠죠. 미터라고 써져 있는 택시를 타게 되면 대부분은 미터 요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밤에 클럽을 가시거나 늦은 시간에 핫한 텅러라든지 카오산 로드 이런 데 정차돼 있는 택시 중에는 미터라고 써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택시들이 있어요. 그런 택시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미터로 안 가고 흥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대로변으로 나와서 미터라고 써져 있는 택시를 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 요금은 35바트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무리 멀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한 200바트 이상? 그 정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끝과 끝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혼자 가는 경우가 아니라 친구끼리 2명, 3명이 함께 간다면 택시가 가장 저렴한 또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BTS라는 지상철, 그리고 MRT라고 하는 지하철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해요.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금방금방 갈 수 있고, 또 BTS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진짜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가는 이제 주요 관광지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방콕 물가에 비해서 BTS가 결코 싼 이동수단은 아니거든요. 최소 16바트부터 59바트까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상이하게 책정이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내 숙소와 BTS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과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리인지 이걸 따져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BTS로 보통 이제 우리가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하려면 제 기억으로는 한 40바트, 44바트 정도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BTS 스테이션까지 가야 된다면 이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숙소와의 거리,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BTS 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10바트, 20바트 더 내고 택시를 타는 게 훨씬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도 고려를 분명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방콕이 덥잖아요. 숙소에서 역까지 걸어가다가 예쁘게 세팅하고 나와서 땀으로 다 이렇게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예를 들면 제 숙소가 온누시라는 동네예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게 달란로빠이 시장이야. 근데 달란로빠이 시장은 BTS로 갈 수 없고 MRT라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TS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MRT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BTS와 MRT는 환승이 안 됩니다. 물론 역은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BTS 요금, MRT 요금을 따로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택시나 그랩이 조금 더 편안하고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BTS를 탑승하시기 위해서는 티켓을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기계에서 구입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동전으로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 선택을 영어로 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지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냐? 거기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 지하철역처럼 역무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폐로 구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역무원 계시는 이제 창구에는 항상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BTS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1일권이나 레빗 카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티머니 카드 같은 걸 추천을 드립니다. 1일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BTS를 탈 수 있는 카드가 되겠고요. 하루에 140바트입니다. 140바트인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구매하든 그날 자정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레빗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긴 편리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넣어놓게 되면 줄을 서거나 동전 찾아서 머신에서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다닐 수는 있지만 카드 보증금, 디파짓이 100바트가 들어가고 최소 충전 단위가 100바트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계산 잘 해서 충전하고 이렇게 타셔야지 돈 낭비 안 하고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BTS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수상보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콕 영상이나 자료를 많이 찾아보지만 수상보트가 생각 외로 굉장히 편리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사톤 지역에 머무시는 분이나 그쪽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수상보트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료 보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아이콘 시암에서 출발하는 보트 같은 경우에는 사톤 지역까지 이제 뭐 카오산 로드나 뭐 차이나타운을 가기 편한 지역까지 무료로 이제 또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상보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수상보트 쪽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영어 소통이 조금 이제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물어보거나 요금 같은 거를 이제 얘기했을 때 의사소통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밤에 뭐 야경을 보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늦은 시간에 근처에 있다가 보트를 이용하려고 가게 되면 생각보다 줄이 많아요. 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표 사야 되고 뭐 이거는 여기로 가는 거 맞나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면 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가장 유명한 교통수단 뭐겠습니까? 툭툭인데 툭툭이는 사실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콕 여행 중에 한 번쯤은 타볼 만한 뭐 경험?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장식해 놓은 툭툭이들이 많아요. 그런 툭툭이들은 뭐 한 번쯤 이제 영상도 찍을 겸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 사진 찍을 겸 타보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 그대로 툭툭이는 승차감이 좋질 않죠. 오토바이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툭툭 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금이 정찰제가 아니라 부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바가지 쓰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가까운 거리 택시로 뭐 한 45바트 50바트 나올 거리인데 툭툭이 타고 200바트에 오신 분들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툭이는 일단 절반 이상 깎으시고 뭐 이동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어트랙션적인 관광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툭툭이 탈 바에는 택시가 훨씬 쌉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교통수단 그랩인데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해요. 뭐랄까요, 카카오 택시도 보면 뭐 그냥 일반 카카오, 뭐 블루, 뭐 블랙, 뭐 등등등 많잖아요. 그랩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뭐 베이직이 있고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소형차냐 뭐 승합차냐 이런 개념들도 있고, 가장 매력적인 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요금이 저렴하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 있죠. 러시아워일 때는 오토바이가 훨씬 빨라요. 왜냐면 사이로 막 요리조리 가기 때문에 물론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뭐 길이 우리나라처럼 포장도로가 잘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움푹 파인 곳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빨리 가려고 골목골목 가다 보면은 이제 막 툭툭 막 이러면서 가야 될 때가 많아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그랩을 꼭 이용하셔야 된다면 오토바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근데 오토바이 또 단점이 뭐냐면 헬멧을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됩니다. 헬멧을 착용해야 돼서 머리를 예쁘게 세팅하고 나온 날에는 오토바이 타기가 조금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게 그랩으로 이제 택시를 불러서 가시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정찰제예요. 이제 요금, 탄력요금제가 아니라 바가지 실 걱정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금은 금전적으로 빠듯하게 여행을 온다 라고 하시면 조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택시비보다는 그랩이 비쌉니다. 그랩이 비싸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나는 그냥 집 앞까지 픽업 와서 나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 하면은 그랩이 최고고요. 근데 내가 조금 돈을 아끼고 싶다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는 BTS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으로 나가서 미터 택시를 찾아서 탑승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콕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내 위치라든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토대로 갖고 계시면서 그때그때 나에게 편리하고 알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이동하시면 또 즐거운 방콕 여행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